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정은입니다. 네, 전일 발표된 테슬라의 부진한 실적에 주가가 10% 가까이 폭락하자 이 영향으로 뉴욕 증시 지수마저 흔들렸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는데요. 또한 테슬라는 올해 들어 6번째 가격 인하를 전날 또 발표하면서 이 수익률에 대한 이 우려감 가중시켰습니다. 여기에 포도와 GM 또 리비안과 루시드의 주가도 하락하면서 투심을 얼어붙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연준 당국자들도 여전히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와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까지도 매파적 발언을 일제히 쏟아내기도 했는데요. 증시에서는 주요 기술주들 혼조세 나타냈고요. 또한 전기차주들도 급락 마감했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도 어제 하락세 이어서 오늘도 장 초반부터 약세입니다. 이 한 주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 금요일입니다. 이 약세장 속에서도 조금 더 힘내셔서 성공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생방송 유튜브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1부 이 시각 보도본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헤드라인 중 몇 가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김효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자, 정부가 올해 소프트웨어 전략 재정비에 5,6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네, 하드웨어의 보조 역할에 그치던 소프트웨어가 현재는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고 인공지능 기술 경쟁력까지 좌우하고 있는데요. 이 흐름에 맞춰 정부가 소프트웨어 전략을 재정비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하드웨어의 구조를 고려해 전력 소비를 많이 하지 않으면서 최고의 성능을 내도록 돕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올해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 정부와 업계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저전력 AI 반도체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국산 AI 반도체를 쓴 데이터 센터에서 구동할 고효율 컴퓨팅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표로 예빙 타당성 조사를 추진합니다. 또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국가대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제조와 자동차, 조선해양, 우주 등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기술 수요를 부처 협업을 통해 발굴해내기로 했습니다. 네, 이 국가 차원에서 서비스형 이 소프트웨어 사스 기업을 양성한다는 계획도 내놨다고 하는데 얼마나 양성한다는 목표인가요? 네, 사스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말하는데요. 정부는 이 사스 분야가 우리나라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지난 2021년 1,100여 개이던 국내 사스 기업을 오는 2026년까지 1만 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패키지 소프트웨어 판매, 시스템 구축 중심이던 사업 구조를 사스 중심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며 유통과 판매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구조상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이 성장하고 해외 진출이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IT 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입 후에 겪는 마케팅, 영업 분야 어려움을 돕겠다는 계획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관객들과 만난 것처럼 국내 유망 소프트웨어도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 플랫폼에 진입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의 소프트웨어 전략 재정비와 관련된 소식 살펴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비상경제장관 회의 겸 이 수출 투자 대책 회의에서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정부가 올해 설비 투자를 하는 중소기업에 최대 28%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인데요. 추경호 부총리는 현재 반도체를 포함한 전반적인 IT 품목의 부진으로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작년 10월 이후 무역 적자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빠르고 강한 수출 회복에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세 특례 제한법을 개정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고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재도입하는 등 기업 투자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했는데요. 특히 올해는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며 10년간 2월 공제도 가능합니다. 네, 정부가 작년부터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좀 마련하는 등 해외 인프라 수주에 대한 이 관심이 조금 높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민간 협동팀이 원팀 코리아에 대한 발언도 있었다면서요? 네, 정부는 작년 8월에 2027년 연 500달러 수주, 세계 4대 해외 건설 강국 진입을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추 부총리는 그동안은 원팀 코리아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인도네시아처럼 해외 건설 중점 협력국에 파견했는데 올해 남은 3분기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초대형 미래도시 건설 프로젝트인 네옴 더 라인 프로젝트 관련 전시회와 투자 설명회를 서울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3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석 달 연속 올랐다고요? 네, 오늘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20.58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인 2월보다 0.1% 올랐는데요. 지난 1월과 2월에 이어 3개월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인 3월보다도 3.3%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승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공산품 중에서 화학 제품과 서비스 업종 중에서 음식과 숙박이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이 공산품 중 화학 제품인 에틸렌이 7.3%, 그리고 자일렌이 2.8% 올랐습니다. 음식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8.8%, 닭고기가 8.5%, 한식이 0.6%, 햄버거와 피자 전문점이 3.2%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면 4월 생산자 물가 지수의 향방은 어떨까요? 네, 아직까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은 4월 생산자 물가에 대해 현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산업용 도시가스 인하가 예정돼 있고 천연가스 가격도 크게 하락 중이지만 국제 유가는 반등하는 등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김효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장 주목할 만한 공시 전해드리는 스피드 뉴스앤공시입니다. 김혜연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스피드 뉴스앤 공시 김혜연입니다. 이 테슬라의 부진한 실적이 미증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장에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시장에는 이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테슬라도 급락을 보였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또 한동안 나타났었던 이 지수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시장은 현재 양대 시장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막판까지 현재 방심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또 짚어볼 만한 기업들의 공시와 뉴스는 어떤 내용이 있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삼천당 제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캐나다 보건부와 이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미팅 날짜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번 미팅에는 삼천당 제약 그리고 캐나다 보건부, 캐나다 파트너사가 참석하게 되는데요. 임상 최종 보고서 수령 이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 진행이 되는 사전 미팅이라고 합니다. 규제기관의 허가 절차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고요. 또 허가 신청 전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직접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절차이기도 한데요. 계약만큼이나 허가 획득 관련한 일정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솔 테크닉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모듈, 태양광 모듈 전문 기업인데요.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67억 2,300만 원 시현됐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5.62% 증가한 수준입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10.83% 감소한 4,120억 80만 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159.92% 오른 135억 3,9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공시와 함께 주가는 오늘장에서 소폭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카이노스메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약품 개발 전문 업체인 카이노스메드가 중국 장수 아이디와 에이즈 치료제 KM023의 전 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서 카이노스메드는 독점 실시가 가능한 전 세계 지역 내에서 치료제가 판매될 경우 발생하는 매출의 총 이익의 45%를 그리고 유럽 연합 내에 특허가 없는 지역에까지도 확대해서 제품이 출시될 경우 또 발생하는 매출의 10%를 추가로 수취하게 되는데요. 카이노스메드는 KM023이 중국 내에서 이미 약물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 품목 허가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내 다른 지역에서의 출시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애니플러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플러스가 경쟁사인 애니맥스 브로드맥스 캐스팅 코리아의 지분을 100%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공시를 내놨습니다. 이번 공시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전문 채널 애니맥스를 인수하기 위해 주식 매매 계약 체결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460억 원에 오는 6월 30일까지 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애니플러스가 보유하고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IP 수만 해도 1000여 개에 이르고요. 지난 11월에 인수한 애니메이션 전문 OTT 플랫폼인 라프텔과도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장 양대 시장 흐름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 가운데 짚어볼 만한 공시와 뉴스들 전달해 봤고요. 지금까지 스피드 뉴스앤공시 김혜연이었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이슈는 무엇인지 전문가의 의견과 AI 참견까지 더하는 AI 상담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팀장님과 나눠볼 핵심 주제들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2차 전지 20조 투자 좀 밝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민간 지원의 2차 전지가 재상승을 좀 가능하게 될지 이 여부에 따라서 좀 앞으로의 판로도 좀 중요해져 보입니다. 오늘 팀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 챗GPT에게 우선 질문을 해봤습니다. 특정 산업에 이 정부가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해당 산업은 어느 정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챗GPT는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 특정 산업이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 산업의 성장은 또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산업 자체의 잠재성과 시장 수요가 관건이겠다는 의견을 줬고요. 또한 정부의 지원 방식과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 좀 시사합니다. 또한 지원이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이 경쟁력을 약화시켜서 산업 구조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이런 의견도 좀 줬는데요. 이 관련해서 팀장님 어떤 좀 첨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물론 민간 투자도 중요하긴 중요해요. 하지만 최근의 시장 흐름이라든지 또 뉴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증시에서 계속 움직이는 섹터들을 보면은 정부가 주도를 해서 네. 정책을 내놓거나 그렇죠. 혹은 정부가 주도해서 어떤 뭐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나 네. 이런 섹터가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대표적으로 2차 전지가 있고요. 네. 반도체도 있었고 디스플레이라든지 바이오 쪽. 정부 정책이 정부들이 계속 정책을 내놓고 있는 섹터 쪽에서 순환매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중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산업적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기차가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고 침투율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네. 하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 맞물리게 되면서 네. 2차 전지 섹터에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국내 상황부터 조금 살펴보면 2차 전지의 돌풍이 올해 국내 증시를 좀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부도 여기에 맞서서 이 2030년까지 2차 전지 분야에 20조 원 규모 자금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면요.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국가전략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자료는 산업통상부 자원부에서 조금 제공받은 건데 자, 오늘장 다만 이 약세장 속에서 2차 전지 섹터까지도 종목별 희비가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혼조를 보이는 이유는 어디에 있고 또 주요 종목 그 주가 흐름들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주시죠. 아무래도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가 이루어진 거는 좀 됐어요. 좀 네. 됐는데 그 이유가 기존의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1월부터였습니다. 1월, 2월, 3월. 그러니까 3월까지 뭐 점정 뭐 소재부터 했을 때 장비 그리고 셀기어 굉장히 많이 올랐다 보니까 네.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단기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지수의 상방을 열어놓기보다는 하방 쪽에 좀 가능성을 두고 있는 게 거래 대금이 물론 늘어나고 있고 2차 전지 섹터를 주도를 했을 때 네. 반도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에 대해서 순환매 흐름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반도체 혹은 바이오 쪽에 대해서 힘이 그렇게까지 받쳐주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수급에 대한 힘을 보면은 개인들이 굉장히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데 거래 대금도 보면은 개인들이 코스닥 쪽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 네. 보여주고 있는데 반대로 외국인들은 2차 전지 쪽을 매도하고 있고 네.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사실 지수를 뚫기 위해서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네. 다른 섹터 쪽에서도 함께 상승을 나와야 되는데 네. 다른 쪽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수급적인 힘이 강하게 나오진 아하. 않고 있어요. 네네. 반도체로 좀 예를 들어보자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바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해요. 그쵸. 반도체 바닥에 대한 이야기, 재고라든지 관련했을 때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은 하반기부터 좋아질 거야 했는데 네. 사실 반도체 재고 좀 보면은 6개월 뒤에 좋아질지, 9개월 뒤에 좋아질지, 1년 뒤에 좋아질지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지금 지수를 뚫어주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2차 전지 대신에 반도체로 넘어갈 만한 그런 매력적인 무엇인가가 그렇게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네.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단기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면서 조금 그 부담감에 따라서 현금화 보유하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으시고요. 거기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혼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종목별 장세가 나오고 있고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정말 뉴스 플레이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뉴스 네. 플레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의 섹터가 주구장창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뉴스가 나오면 그 뉴스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종목만 네. 함께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네.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뉴스 플레이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장세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네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회비가 엇갈리고 있는 게 2차 전지 쪽에서 종목 그러니까 내용이 나온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정부에서 정책을 내놨을 때 전고체 전지 상용화에 대한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네. 한농화성이 날아갔습니다. 어허. 물론 어제 이수화학이 사절단에 포함되면서 상승을 먼저 움직였었고 그런데 전고체 관련주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한농화성이라든지 뭐 CIS라든지 많지 않다 보니까 그 중에 있어서 모멘텀 그러니까 뉴스와 함께 그 이수화학의 뒤를 이어서 한농화성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뉴스 플레이에 따라서 종목별 회비가 엇갈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혼조세를 조금 보이는 상황은 지금까지 급등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 출회에 따른 이런 좀 장세들이 펼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앞서 정부가 2030년까지 20조 원 가량의 투자를 조금 2차 전지에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정부 2차 전지 산업을 반도체급으로 키울 거라는 또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의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요. 2차 전지 소부장 중 강한 상승세를 좀 기대해도 좋을 만한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뭐 정부 정책 같은 경우에 사실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1월, 2월, 3월에 가장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던 이유가 네. 지금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고 미국 쪽에서도 어떠한 정책을 내놓고 IRA라든지 네. CRML 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내놓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미 어느 정도 녹여들었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를 봤을 땐 지금 나오는 뉴스 그러니까 뉴스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양극재 같은 경우에 4배 그리고 장비 수출액도 4배 늘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기대감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단기간에 접근을 하실 때는 물론 증설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장비 쪽에 관심을 두시되 저는 아직까지 2차 전지 시세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원래 대장주라고 할 수 있었던 에코프로를 좀 네네. 보시면 21선 물론 고점 대비했을 때 약 한 30% 정도의 조정은 나오긴 했어요. 조정은 나오긴 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선까지는 계속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방에 대해서 지지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선이 계속 지켜주기만 한다면 2차 전지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 흐름이 돌 수가 있고 네. 순환매에 대해서도 계속적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부 좀 눌려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직까지는 관심 있게 봐야 한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앞서서 장비 쪽으로 보시면 좋겠지만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산업적인 성장이라든지 관련 부분을 봤을 때는 결국 소재 쪽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재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성장성, 특히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소재단 그리고 셀 그리고 장비 순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편 얼마 전 테슬라 1분기 실적이 조금 발표되면서 이 관련주도 주가도 조금 요동쳤는데 이 테슬라 이 전기차 가격 경쟁에 불을 좀 지피기도 했습니다. 팀장님이 전기차 업계 치킨 게임 2차 전지주에 미칠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섹터에서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매출은 증가를 했지만 순이익이 감소를 했다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앞으로의 뭐 그런 뭐 치킨 게임에 대해서 2차 전지 섹터에 물론
어떤 분들은 이거 호재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을 좀 따로 띄워놓고 봐야 돼요. 장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계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 지금 전기차 쪽에서 치킨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네. 후발로 들어오고 있는 완성차 업체들을 좀 견제하고 있다는 뜻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뜻은 전기차가 계속 확대가 되면 될수록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다변화가 되면서 네. 수익성에 대해선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만 단점으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서는 가격 인하를 압박받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네. 아직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네.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테슬라를 비롯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그러니까 전기차 가격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네. 야 너네들도 2차 전지 가격 너무 높으니까 떨어뜨려. 왜냐하면 지금 리튬 가격도 고점 대비해서 조정받고 있고 하다 네네. 보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가격에 대한 압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나 셀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아직까지 마진이라든지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수율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가장 수익성이 좋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10%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격 인하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된다면 수익성 그러니까 마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단점까지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에서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지금 전 세계의 트렌드가 전기차 대중화에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정부 정책 계속 내놓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침투율 계속 늘릴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침투율 5%였지만 30년 기점으로 했을 때 전기차 뭐 판매했을 때 약 3분의 2 수준이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네. 했고 EU 같은 경우에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산업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전 여전히 2차 전지 섹터 굉장히 유효하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현재 이제 전기차 가격 경쟁에 조금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전기차는 2차 전지 수혜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료 곡물주 시간이 또 오게 될까요? 과연 흑해 곡물 협정 중단 시 어떤 영향을 좀 초래할 수 있을지 관련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양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 비료 사료주들은 강세입니다. 이 주요 요인으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흑해 곡물 협정 중단 가능성이 관련주도 주가를 조금 상승으로 이끌고 있는데 팀장님 관련 내용 최근 주가 흐름과 함께 살펴주신다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우리 증시에서 좀 바람을 휩쓸고 있습니다. 흑해 곡물 협정 중단 가능성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120일 정도 기한을 연장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고 네. 러시아는 60일 동안 연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국 간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달 18일에 협정이 만료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곡물 곡창지대입니다. 네네. 곡물을 굉장히 수출 많이 하는 국가이다 보니까 협정이 만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곡물 쪽으로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지금 곡물 관련했을 때 저점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곡물 관련했을 때는 작년 상반기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 곡물에 대한 대란 일어나고부터 네. 주가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올랐다가 지금은 약 거의 1년 가까이 주가의 조정을 크게 받았었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기존에 있었던 주가보다 더 아래 위치에 있다 보니까 네네.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효하다는 말씀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곡물 협정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부각이 되고 그쵸.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윤 대통령께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네.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러시아와의 그런 싸움도 조금 염두에 둬야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 간의
리스크도 있는데 중국 관련했을 때도 대만이라든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외교부 사이에서 치열하게 신경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연결해서 지어본다면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에 궤가 비슷합니다. 두 나라가 궤가 비슷하다 보니까 러시아에 이어서 중국까지도 좀 연결지어서 보게 된다면 사실상 곡물 같은 경우에는 곡물 대란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좀 변질될 수 있다는 점 한번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런 싸움 자체가 물리적인 싸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거는 결국 경제적인 싸움입니다. 경제적인 싸움이고 사실 두 나라 간의 싸움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넘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는 않아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는 게 국가 간의 신경질 싸움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 보니까 사실상 곡물 섹터 같은 경우에 두 거래일 상승을 했었더라도 저는 아직까지 좀 접근이 유효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바닥권에서 거래량 좀 동반해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초에 들어가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기 괜찮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료 사료주 관련해서는 조금은 좀 접근이 용이하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앞서 이 비료 사료주들 과거에 좀 강세였을 때도 좀 움직였던 종목들은 또 상승을 좀 크게 키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종목별 선별 전략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선별이라고 할 게 없는 게 바닥권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바닥권은 진짜 찐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뭐 누보라든지 하면 상한가에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군들은 아직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한가에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고 싶으신 분들은 팜스토리라든지 이지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접근하기 유효하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되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끌고 가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곡물주 중에서도 실적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 많아요. 실적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 많고 관련했을 때 특히 하반기에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곡물이라든지 작황에 대한 부담감이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트레이딩, 그러니까 곡물 트레이딩을 하거나 혹은 쌀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료 비료 앞으로 남아있는 이슈들 좀 체크해 가시면서 좀 선별 작업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좀 살펴주신 섹터 중에서 탑픽 종목이 따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데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지홀딩스의 시가총액은 2천억 원인데 그런데 작년 실적을 보면 3조입니다. 일단 굉장히 큰 괴리감이 있고 PER도 굉장히 적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거에 따라서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테마로 인해서 주가의 급등량이 나왔다가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도 좋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좋은 게 실적도 실적이고 모멘텀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료라든지 육가공 그리고 가금 쪽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팜스토리라든지 이지바이오, 마니커 같은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어요. 물론 지주 회사이다 보니까 그리고 팜스토리라든지 마니커 이런 종목군들은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주 회사로서 할인은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홀딩스의 실적 대비했을 때 지금의 시가총액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새들만 관련했을 때도 쌀 생산 기업인데 지분이 70%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보조금으로 인해서 쌀이 부족하진 않아요. 오히려 남아 놀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하반기 이상 기후라든지 가뭄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쌀 부족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밀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밀을 생산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밀의 대체품으로 쌀을 많이 찾고 있다 보니까 쌀에 대한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지금 쌀 관련 기업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지홀딩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추가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유보율은 굉장히 좋은데 네네.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했을 때 3배 증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인 뜻은 이지홀딩스 자체가 돈이 굉장히 많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다는 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또한 저평가 종목으로 조금 보여지고 있는 이지홀딩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해보고 실제 수익으로까지 연결드리는 시간 고수의 선택입니다. 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최영호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오늘 원장님과 자세하게 다뤄볼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했습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외교 숙제는 어떤 건지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들을 한번 저희가 준비한 화면으로 살펴보면요. 이 한미 정상회담 현재 이제 다음 주 24일부터 조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일정이 지난 1년간의 외교 성적표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5박 7일간의 여정입니다. 주요하게 논의될 의제는 뭐가 될까요? 그래서 전체 이름이 이렇습니다. Alliance in Action Toward Future. 그래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 동맹.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네. 눈치를 채시겠지만 첨단 기술의 동맹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보면은 뭐 비즈니스 라운드 있고 이제 우주센터도 가고 뭐 석학들하고 이러지만 사실 여기 이제 보스턴 같은 데 가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가면은 이제 뭐 기관들이 하는데 저기는요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이 스타트업들하고 미국에서 변호사들이 붙어요. 네. 그리고 벤처 캐피탈이 붙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태계를 새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혁신 생태계를 만드는 부분들이고 뭐 지금 첨단 산업 포럼 저런 것들은 지금 양국의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같이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70여 개국의 기업 공국만 등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122개 기업이 지금 간다. 그래서 뭐 7대 우리 뭐 자동차 이 사절 이 경제 단체는 다 가고요. 이런 이제 반도체, 자동차, 전기차, 뭐 바이오, 우주항공 이렇게 이제 가고 있고요. 웬만한 데 다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골고루 가네요. 골고루 다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방적인 혁신의 생태계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이제 우리가 기대감을 있습니다만 여기서 어떻게 MOU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돌아 나올까 하는데 저 정도 판을 벌렸으면 MOU가 진짜로 몇 조 단위가 한 번은 나와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기대하시는 기대치는 어디다 맞추시면 좋겠냐면 우리가 빈살만 이렇게 오고 가고 할 때 그때 기대치 정도는 지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번에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지금 나오지 않겠냐.
뭐 네. 기대입니다만은 네네. 하여튼 좀 기대는 기대할수록 더 좋은 그렇죠. 거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는요, 또 미 IRA 세부 지침이 좀 발표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차가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미 IRA가 한국 전기차의 타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다라고 밝히기도 한 상황인데요. 이 지난해 하반기 IRA 문제가 불거졌을 때와는 좀 상반된 모습입니다. 과연 윤 대통령 이번 회담에서요, IRA 남은 과제를 풀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좀 이건 이제 냉정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수혜차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 16개 차종을 지금 찍어서 바로 정상회담 3일 전에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한테는 네. 혜택이 없고 요것대로 가는데 딴 걸로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뭐 수혜 업체가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가 되는 부분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좀 나간다 그러면 지금 빠르게 지금 완공과 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대한 뭐 서로의 교감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고요. 이제 반도체법 관련해서 이제 독소 조항들이 좀 있는데 네네. 그 부분들은 조금 뭐 이 마사지가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IRA나 그다음에 이 반도체법 관련보다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사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입니다. 이게 네. 돼야지만 체코에다가 지금 원전을 우리가 그쵸. 수출할 수 있고 네네. 2030년까지 10기의 원자력 발전을 지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뭐 좀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2015년도에 돼서 2035년까지 지금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곳에 대해서 어떤 우리 틈새와 어떤 방향성이 조금 다른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좀 완화된다면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야말로 성공 잣대로 보면 제일 큰 성공이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요. 미국에 지금 네.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뭐 많이 협력을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이 내년도에 네. 대선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정치 경제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이해하고서 가져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네. 이제 취임한 이후로 두 번째 국빈 방문입니다, 이게. 네. 네. 그리고 국빈 방문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데 뭐 앞에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네네. 왔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네요. 양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관심도는 그쵸.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서 네. 좋은 일들이 지금 뭐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죠. 네, 이제 앞서 좀 원전 관련 이야기 조금 해주셨는데 이번 일정에 두산 에너빌리티 박지원 회장도 경제사절단으로 좀 동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협의가 더욱더 기대감이 좀 가중되고 있는데 하지만 현재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K원전에 계속 태클을 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번 회담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좀 더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요. 이거는 굉장히 큰 사실 다른 것들은요 다 걸려 있어요. 반도체나 자동차. 네. 자동차에서 만약 들어주면 유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반도체에서 이렇게 하면은 지금 중국이 또 뭐 들끓듯이 하고 중국이 오늘 아침에 이제 성명을 발표했어요. 네. 실익도 없는 외교를 지금 하고 있다. 지금 한국은 현대차, 기아차 예를 보면은 지금 등에 칼을 맞은 거 아니냐. 미국 믿지 말고 우리 중국하고 협업하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글로벌 타임즈라고 관영신문에서 지금 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 미국과의 원전, 웨스팅하우스 원자력 기술 관련은 딱 양국이 담판을 내면 담판이 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22년도 한미 정상회담 시절에는 원자력 등 네. 아주 그냥 딱 찍었어요. 신산업에 대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자고 두 분이서 지금 뭐 결의문 낸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대가 이쪽이 제일 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풀리면 진짜로 우리 원전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자력 전체.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두 군데로 봐야 되는 게 경제 안보가 있고 외교 안보가 있는데 네, 네. 두 개의 접점이 되는 게 원자력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은 북핵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핵 억제력에 대해서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양국이. 그래서 뭐 우리가 나토식 뭐 이렇게 하지만 이런 기획하는 집단을 만들자 그래서 뭐 이 부분들이 나온다 그러면 사실 이거 들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외교와 경제가 같이 붙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진전이 빠를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 있고요. 양국이 이제 선거라는 어떤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국내외적으로 서로 어떤 그라운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자동차보다는 자동차는 우리가 기대를 조금 네. 그냥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원전에 대한 것들이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 사실 1년 외교 성과로는 최대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현재 반도체 분야에도 좀 남은 숙제가 있습니다. 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IRA를 통해서 좀 미국은 현재 전례 없는 제재를 조금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서 좀 살펴주신 것처럼 미국 반도체 보조국 4대 독소 조항까지도 이렇게 조금 나타내면서 제재를 조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한 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 계획을 좀 밝힌 곳도 우리나라만 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K반도체가 한미 정상회담을 좀 계기로 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돌파구를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취재한 바로는 네. 이재용 회장이 이제 이거 끝나면 바쁘신 분이니까 방금 한국으로 와야 되잖아요. 네네. 3주 동안 미국에 남아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분명히 하는데 재미나게 하여튼 뭐 그 반도체 건설 현장에는 안 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구글 회장이나 뭐 다 만난다 그러지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얘기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기서 지금 여러 가지 중에 지금 중국의 이 뭐 장비 수출하는 문제는 조금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올해 이제 뭐 10월까지가 1차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풀릴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은 네. 미국도 대승적 관계에서는 한번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반도체 부분 나머지 것들은 사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법제화 안 하더라도 다 알아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장비 수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숨 쉴 네.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네. 이재용 회장이 돌아올 때쯤이면은 뭐 분명히 어떤 성과가 방향성이 있겠죠. 더 확실하게 네네. 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원장님께서 좀 살펴주신 것처럼 안보와 경제뿐만 아니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는요, 사회, 문화 등 양국 간의 좀 긴밀한 협력 강화도 좀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정상회담에 따라서 투자자분들 포트에 조금 관심 있게 좀 담아볼 만한 섹터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뭐 나오는 얘기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반도체, 바이오, 뭐 우주, 양자, AI 등인데 두 가지 회의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쪽에서 뭐 참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들어요. 콜컴, 램, 리서치, 코잉, 보잉, 로키드 마틴, 네네. GE, GM 뭐 들어오는데 여기서 MOU들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 회의를 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인데요. 요거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지에 벤처 캐피탈이 들어옵니다. 네. 그럼 바로 투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맞네요. 현지에 로여들이 들어옵니다. 바로 사인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서 나올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신기술들. 그래서 두 가지의 회의를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고요. 네. 여기서 MOU 나오는 부분들에 따라서 그때 투자 방향을 정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돌아 나오는 거 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현지에서 회장들이 이제 자기 개인기로 뚫을 게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일정이 확인이 안 됐지만 하여튼 이재용 부회장은 뭐 구글부터 해서 다 만난다 그러니 한번 그런 것까지도 보셔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섹터의 MOU 그리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까지 좀 세심하게 지켜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